뷰티풀 굿모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당히 살펴봐야 할 이슈들이 많은 날이에요. 보니까 빌 게이츠 형님도 국회에 오시고 테슬라도 또 많이 올랐어요. 네. 제약바이오주들도 많이 올랐고 또 2차 전지나 뭐 이런 주식들도 인플레 감축 법안 이후로 계속 흐름이 좋고 또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경영으로 복귀하고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 그런 아침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특징들이 움직였는지 정사한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왠지 하루 쉬어가서 그 지난 거래일이 조금 예전에 일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에서 반응했던 종목들은요, 바로 기업별 수혜가 될 수 있는 뉴스에 반응을 했습니다. 먼저 철강주의 뉴스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일의 유럽 가스관 구상 소식인데요. 이 러시아가 가스관으로 소위 갑질을 계속해대니 이제는 직접 만든다는 겁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 문제를 직접 개선하기 위해서 포르투갈부터 유럽 중앙까지 이 새 가스관을 연결하는 구상을 지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졌고요. 또 미국에서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 정책 검토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다시금 미국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다라는 점 뉴스 팔로우하시면서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관련된 철강주들 보겠습니다. 경남스틸 상한가 터치를 한 모습을 보였고 또 금강철강은 5%, 세아제강도 8%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세아제강은 아람코와 합작 법인 설립 완료를 밝히며 이 중동 시장 진출 소식까지 더하며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종근당 홀딩스는요, 10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을 알렸고요. 주담이 추천 기업도 시간 외에서 반응을 했네요. 바로 불닭 볶음면이 쏘아올린 호실적, 그리고 유형 자산 처분 소식까지 전하면서 삼양식품 4%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잡아봤습니다. 삼양식품 저희가 제알고수 때 하고 나서 주가가 최고가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 시간의 특징주를 보니까 철강주들이 좀 포진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함께 묶여서 이렇게 철강 업종이 좋을까요? 철강 업종은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묶여서 가는 것 같아요. 뭐 건설이랑 뭐 조선 그리고 철강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트로 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7월달에 전 세계적으로 이 수주도 세계 1위를 좀 기록할 정도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연간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철강 가장 큰 어떤 중간재 산업이기 때문에 뭐 건설 그리고 뭐 조선 여러 가지 기업들 또 자동차 또 마찬가지고 가장 그 근간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경기 활성화나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경기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변동성이 있었을 때 이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대로 반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철강 업종도 아시겠지만은 PBR로 봤을 때도 거의 모든 업종 중에서 최저로 평가를 받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평가 매력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철강 업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비 많이 와서 주택 공급 대책 미뤘다가 오늘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이슈 시간에 그때 그 연기한 다음에 건설업종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연기일 뿐이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졌을 때 이 주택 공급, 특히 주택의 비중이 많이 있는 뭐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는 게 맞더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좋아요. 저희 그래서 오늘 보니까 관련 종목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차장님의 선택 가운데에서 오늘 저희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래서 뭐 종근당 홀딩스 같아요. 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제 지주사잖아요. 뭐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동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 전에 본다고 하더라도 뭐 종근당 아시겠지만 종근당 그리고 뭐 종근당 바이오 그래도 경보제약 같은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이 그닥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뭐 판매 부진 이런 것보다도 이 투자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투자 비용이라고 한다면 뭐 R&D 비용도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뭐 케어캡 같은 뭐 신규 제품에 대한 이 광고
이런 판관비가 좀 많이 나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계속 저는 이제 투자는 계속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회수가 되는 시기가 좀 빨라지지 않았을까. 뭐 종군당의 뭐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던 것도 판매 부분이 저하된 게 아니라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판매 그 비용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판매 부분은 크게 좀 변하진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군당 홀딩스 어떤 지주사 위치에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환기가 분명히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3분기부터 수익이 확 개선된다라는 것보다도 이제는 이 비용이 투자됐던 부분이 걷어들인 시기가 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군당 홀딩스가 나왔으니까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에 관심이 높은 만큼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 나온 것 해볼게요. 그 지난주에도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 막판에 특히. 근데 HLB가 3,2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장 마감한 이후에 나와서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좀 해석이 필요하고 저희 바이오주 투자할 때 그 CP가 언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도 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만큼 사실 일부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장 마감 이후에 발표했다. 배신감 바이오주 심리에 또 영향 주지 않을지 역시 바이오주 투자는 어려워 이런 논리의 귀결이거든요. 네,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워요. 특히 이제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저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네. 때는 좋지 않은 부분은 좋지 않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거의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10개 업체들이 유상 증자를 했다고 한다면은 거의 8개 이상의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하락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또 CB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악재를 받지만,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징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네. 제약바이오 업종은 이제 돈이 항상 필요하고 뭐 투자에 대해 앞서서 말씀드린 동군당처럼 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투자에 대한 작은 부분을 받으려는데 가장 쉬운 게 특히 상장사 위치에서는 이 유상증자가 제일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예.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이 상장사들이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밝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믿는 또 이제 어떤 강성주주나 다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어떤 그 공시나 이런 부분을 믿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업체.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약바이오주 전체에 이게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은 워낙 요즘 또 강하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주 이슈들이 많아서 학회도 있고요. 저는 글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관례 같아요. 관례 같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늘 있겠고. 나오는 좀 얘기.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제약바이오 업체들이기 때문에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지 않은 좋지 이슈이기는 않지만, 했는데 뭐 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있으면은 예. 저는 믿고 가시는 게 낫다라고 좀 그래요? 생각이 자, 듭니다. 옥석을 가려 보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는 종군당 홀딩스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 특징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네, 외국인과 기관 오늘도 포인트는 연속성입니다. 외국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장바구니 무겁습니다. 배부터 뭐 자동차도 담았고요. 요즘 장바구니 무게가 계속해서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조선주 담아내고 있고 현대 미포조선 무려 21거래일째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박 관련한 삼성중공업도 17거래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자동차주로는 현대차를 담았습니다. 이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완성차 그룹 중 토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서 판매량 탑3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외국인도 13거래일 연속해서 장바구니 담아놨고요. 네, 그 밖에도 전장 사업으로 새로운 동력 찾고 있다라는 LG와 또 의료기기 업체 뷰웍스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간 넘어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기간은 성장성에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이 지난 목요일 에너지로 신재생 정유주를 담았다면 금요일에는 원전을 사들인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네옴시티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시장에서 건설과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원자력 발전 산업의 성장성에 주목을 한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과 우진을 연속해서 매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 흑자 전환 성공한 MC넥스도 18일 거래일 계속해서 담아내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자율주행 카메라 분야에 대한 성장성을 조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라면으로 꾸준한 매출 보이고 있는 농심과 성수기 시즌 절정으로 숙박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도 방이 없습니다. 파라다이스까지 연속해서 담아내는 모습 포착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외국인 수급 특징주 중에서는 뭐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우선은 다 이제 대형주가 주로 위주로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외국인의 패턴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뷰옥스 같은 뷰옥스. 이런 좀 그 중소형주들을 좀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형주 매수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특기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관은 어떤 게 좋아 보이십니까? 기관은 이제 그 우진. 우진. 네, 우진 기업이 지금 현재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고 있는데, 우진 같은 경우가 이제 계측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측 장비 같은 경우가 이제 원자력 안에서도 거의 독점적인 그런 그 코스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원자력뿐만 아니라 뭐 철강이나 뭐 이런 그 산업에서도 이 계측기가 필요하거든요. 그쪽 안에서도 우진이 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진에 대한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이 원자력 산업이 발전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철강이나 이런 기업 산업들이 커지면서 같이 이제 덩달아 올라가는 추세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도 이 최대 고객사가 역시 원자력인 한국수력 원자력 발전소와 그리고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대기업 위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고객사를 뒀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 원자력 그 기업들 중에 숨은 그런 그 기업이지 않을까. 20기업. 예, 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뭐 대형 뭐 몇 년 전부터 얘기 나왔지만 대형 원전에서 SMR로 지금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계측기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원자력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 산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정부가 예. 나와지면서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신고리에 대한 뭐 기에 대한 그 기수도 좀 높아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중장기적인 전망은 밝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모펀드와 또 보고서 특징주 확인하시죠. 정사한 아나운서. 네, 사모펀드는 기관과 외국인보다 이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사모펀드는 일단 이 때문일까요? 인싸 기질 있는 듯합니다. 이 시장의 핫 아이템 죄다 본인들의 장바구니에 담아낸 모습 포착됐고요. 사실 지난주에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우위 매수 포지션 취했다면 지난 거래일에는 두 번째 형아 SK하이닉스를 더욱더 관심 둔 모습 보였습니다. 가장 관심을 둔 건 이 사우디발 호재였습니다. 이 네옴시티 건설 기대감으로 수혜업종, 건설주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이 해외 플랜트 강자 기업이 선두에 서면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현대건설을 매수했고요. 이 사우디와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주 소식을 전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수 포지션 취했습니다. 그 밖에도 높은 배당 수익률 주목받고 있는 S-오일 연속해서 담는 모습 포착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블랙 핑크빛 소식으로 컴백 앞두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까지 담아내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살펴봤습니다. 앞서 저희 건설주 투자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한 바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좀 현대건설이 제일 눈에 띄네요. 예. 보니까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 쪽에서의 프로젝트의 최강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참 2분기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 부분 쪽에서도 이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현대건설의 어떤 고공행진은 계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이제 그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뭐
10%대 내외로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기존에 봤을 때도 이제 어떤 공사 미수금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됐던 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 주택 쪽에서의 어떤 GS 건설의 자이라는 브랜드를 항상 치고 거의 시장 점유율을 독보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현대건설이 이런 쪽에서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투트랙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현대건설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방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현대건설 탑픽으로 보시는 분들이 요즘 자주 눈에 띕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